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보통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최대한 주관적으로 제 멋대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터미네이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라 코너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판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여기저기로 떠돌던 시리즈는 드디어 원작자인 제임스 카메론에게로 돌아와 진짜 3편이라 불리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탄생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또한 상당히 아쉬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영화를 단독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잘 만든 SF 액션 영화임이 분명하지만 전편들인 터미네이터 1, 2와 관련 지어 본다면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로서는 잘못한 것도 딱히 없는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난 오빠를 둔 동생의 태생적인 비애이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명백히 단 하나입니다.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왜냐면 이 영화는 시리즈의 적통 3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2편의 리메이크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일 정도로 2편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되고 설정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인간을 말살하려는 기계가 지배하는 미래사회. 인간들의 희망이 되는 한 리더를 지키기 위해 과거로 들어온 인간과 기계. 그들이 벌이는 사투. 이게 이 영화의 큰 줄거리이고 또한 2편의 줄거리이며 또한 1편의 줄거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스토리 원형은 1편, 특히 2편의 대대적인 흥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왔으니 이 영화가 재미없을 이유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고 또한 제임스 카메론이 복귀하여 진짜 3편이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한 스토리는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존 대신 데니로, T800 대신 그레이스로 대체하기만 했을 뿐 2편의 스토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사라 코노와 이제는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T800이 등장하여 향수를 자극해준다고 하더라도 또한 인류의 희망을 남성 대신 여성으로 그리고 그 희망을 구해낼 전사를 남성 대신 여성으로 그리는 차별점을 주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너무 안일한 대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건 정말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가는 자본주의적인 발상의 소유자의 작품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더군요. 물론 체인이나 철근을 이용한 그레이스의 액션은 최고였고 바주카포를 쏘는 사라 코너의 이두박근을 감상하는 재미는 쓸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화 초반 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받은 충격을 달래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참 재미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매우 아쉬운 영화였는데요. 그러한 것을 넘어 매우 인상적인 설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화된 기계와 기계화된 인간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하여 인류를 몰살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인 1984년에는 참 신선했지만 슈퍼컴퓨터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어 이기는 광경을 목도하고 심심할 땐 스마트폰으로 시리나 빅스비를 불러 대화를 나누곤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AI의 존재가 심히 낯설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친숙하게조차 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등장한 칼이라 불리길 원하는 T800의 존재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비록 존을 처치하기 위해 미래로부터 왔지만 임무를 모두 완수하고 나서 목표가 없어진 T800이 내린 결정은 인간이 되기로 한 거였죠. 그는 마치 인간이 나이가 들며 철이 들고 지혜가 느는 것처럼 점점 더 근사한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갔습니다. 다정한 마음과 책임감을 얻었고 유머도 탑재했으며 죄책감까지 장착했죠. 연인과 그녀의 아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인테리어 업자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가 결전의 장소로 떠나기 직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쓰려다가 잠시 멈칫하고는 그냥 벗어두고 나가는 장면은 그래서 사뭇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기계로서 제 소임을 충실히 해왔습니다만 인간이 되고자 한 이후론 선글라스를 벗고 생활하였죠. 그가 선글라스를 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한 건 사실 기계와 인간 둘 사이에서의 정체성을 고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격투의 순간에 레브나인과 함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던 T-800이 깨어나지 못하다가 사라가 칼이라고 불러준 순간 눈을 뜬 건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증입니다. 인간과도 같은 기계는 T-800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니를 없애기 위해 미래에서 리전이 보낸 레브나인은 이제껏 등장한 기계 로봇 가운데 최신 제품으로 따라서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빠르고 외피와 알맹이가 서로 분리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보다도 더 뛰어난 최고 성능은 바로 가장 인간다운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이 로봇은 기존의 터미네이터들과는 다르게 자연스레 미소를 짓습니다. 인간 세계의 룰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또한 사과를 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로봇의 정체가 가장 인간 같은 모습을 한 로봇이라는 사실은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레브나인이 데니의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이 다니엘의 친구라고 말하며 씩 웃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계의 관점으로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니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계가 인간을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인간은 선이고 기계는 악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악이 악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싸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싸울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 혼재해 있을 때 싸움은 어려워집니다. 맞서 싸우기도 전에 악인지 선인지 구별해내는 불필요한 선별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같은 편을 죽일 수도 있고 적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 되레 큰 치명상을 얻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브나인의 가장 큰 무기는 스피드도 파워도 몸의 분리도 아닌 바로 이것, 인간다움이며 이것이야말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다른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는 딱 설정까지만 흥미로웠고 그걸 풀어내는 과정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2편에서처럼 미친 속도감과 좀비 같은 되살아남과 굳건한 표정으로 소름 끼칠 만한 공포를 준 액체 로봇 T-1000과는 다르게 이번에 레브나이는 극강의 인간다움으로 우리 사회에 조용히 스며들어 인간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서히 공포로 잠식해 나가는 활약을 기대했지만 좋은 소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가벼운 오락영화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계들이 인간화되는 동안 반대로 인간은 기계화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솔저 그레이스는 몸 안에 동력을 넣고 피부 아래엔 특수금속 재질의 층을 이식했으며 더 빠르고 강한 신체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를 보며 인간의 뇌와 기계의 몸을 가진 알리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둘 다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한 영화 주인공인 알리타와 그레이스는 인간과 기계의 속성을 모두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 고민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은하철도 999가 기계인간이 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철이와 메텔의 이야기를 하며 그 속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조건, 삶의 유한성에 대한 고찰, 과학의 신뢰성 같은 철학적 화두를 던지며 명작의 반열에 오른 반면 이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가장 인간적인 기계와 가장 기계 같은 인간을 등장시켜 놓고도 그저 총 쏘고 체인 감고 망치를 휘두르게 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저 그런 액션 영화로 머물고 말았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칼이라 불리는 T-800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존을 죽이고 사라 코너와 다시 재회하기 전 그 세월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스핀오프로 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